골목시장의 오래된 건물 사이로 구수한 국물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강하늘이 운영하는 작은 국수집은 오늘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36살의 하늘은 곱슬거리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면발을 들어 올렸죠. 그녀의 손길이 닿은 국수는 언제나 특별합니다. 국물 맛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하늘이 풍기는 따스한 기운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수 어떠세요? 더 드실래요? 하늘이 단골 할머니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가씨 국수는 언제 먹어도 참 맛있어. 하늘은 그런 작은 교감에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국수집은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공간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낡은 모자를 쓴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성배. 75의 그는 매주 몇 번씩 찾아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묵묵히 국수를 먹고 가는 단골이죠. 남들보다 조금 더 구부정한 어깨, 그러나 어딘가 위험이 느껴지는 뒷모습, 하늘은 그 모습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잔치국수 드실 거죠? 성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는 여기서 끝나곤 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하늘은 왠지 그가 좋았죠. 아니, 정확히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에게 정이 갔습니다. 국수가 나오자 성배는 특유의 방식으로 젓가락을 돌려 국수를 말았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번 반복한 듯한 익숙한 동작이었죠. 하늘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향수를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기억의 조각 같은 것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더 드세요. 하늘은 국수를 다 먹은 성배에게 새 김치를 한 접시 더 내밀었습니다. 성배는 잠시 그 김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죠.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국수집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따스한 무늬를 그렸어요. 하늘은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가끔 성배를 흘깃 바라보았죠. 그의 소박한 존재감이 이 작은 가게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모릅니다. 성배가 그녀의 국수를 먹을 때만큼은 고단한 과거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다는 사실을요. 시장 골목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면을 삶고 있을 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들어왔죠. 앞에 선 남자의 얼굴에는 옅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조두식이었어요. 최근 이 시장 주변을 서성이며 상인들을 괴롭히던 조폭의 우두머리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수집이구만. 조두식이 느릿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맛도 좋다고 하던데 장사도 잘 되는 모양이네. 하늘은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대꾸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별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 가게 보호해드리려고. 조두식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만 내면 돼. 사고 없이 편하게 장사하게 해줄게. 하늘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희 가게는 그런 돈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해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조두식의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느리게 하늘에게 다가왔어요.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야, 알았어?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손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국수만 먹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려 하지 않았어요. 하늘은 그대로 서서 조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죠. 나가주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조두식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일주일 줄게. 그때 다시 올 테니 생각 잘해봐. 이 동네에서 우리 말 안 듣고 장사하는 데는 없어. 그들이 떠난 후에도 가게 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면발을 건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구석자리에 성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그는 조용히 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성배는 국수를 다 먹고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서서 조폭들이 사라진 방향을 잠시 바라보았죠. 하늘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것은 걱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하늘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성배는 평소처럼 말없이 계산을 하고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오늘은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가게를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하늘은 그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죠. 날카로움. 평소에 조용하고 나이든 단골 손님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긴장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하늘은 문을 닫으며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 작은 국수집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로 자란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죠. 그리고 지금 그 소중한 것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점심 무렵 시장은 평소처럼 활기찼으나 하늘의 국수집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늘은 면을 삶으면서도 자꾸 문 쪽으로 시선이 갔죠. 조두식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유독 한 테이블이 하늘의 시선을 끌었어요. 늘 같은 자리, 같은 메뉴. 성배는 오늘도 묵묵히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비웠죠. 젓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는 손길에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무의식적으로 성배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의 빈 그릇을 치우며 작은 반찬 접시 하나를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드시잖아요. 뭐랄까. 하늘은 갑자기 말이 나오는 자신이 놀라웠죠. 그냥 정이 가요. 하늘은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어요. 성배는 순간 젓가락을 움직이던 손을 멈췄어요. 그녀를 올려다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하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늘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식사하세요. 하늘은 민망한 듯 돌아섰고 성배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 아래에는 지갑 속에 접어둔 오래된 사진 반쪽이 느껴졌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밴 사진이었죠. 성배는 천천히 반찬을 집어먹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수십 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아보던 날의 기억. 국가를 위해 자신의 가족을 떠나야 했던 그날의 아픔이 가슴을 쓸었습니다. 평화로운 국수집의 일상은 그날 오후 갑작스레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두식과 그의 부하들이 가게에 들이닥쳤어요. 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바닥을 울렸죠. 손님들의 대화가 멈추고 숨죽인 침묵이 가게를 감쌌습니다. 어이, 국수집 여자. 조두식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결정은 했나? 보호비 낼 거야 말 거야? 하늘은 주방에서 나와 조두식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빛났죠. 이미 대답했잖아요. 저희는 그런 돈 낼 수 없습니다. 조두식은 비웃었어요.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그는 손짓했고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이 뒤집어졌어요.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가게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한 조폭이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소중히 준비한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만해요. 하늘이 소리쳤어요. 그녀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지만 조두식의 부하 하나가
그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늘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팔을 크게 다쳤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고 곧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야. 조두식이 으스대며 말했어요. 내일은 더 심해질 거고 그 다음 날은 더욱 심해질 거야. 결국엔 항복하게 될 텐데 왜 고생해? 하늘은 부상당한 팔을 부여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어요. 밖에서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죠. 시장의 다른 상인들조차 제 가게 문을 닫거나 고개를 돌리기 바빴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낡은 모자를 쓴 노인이었습니다. 성배였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국수집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의 걸음에는 평소의 노인티가 사라지고 어딘가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조두식은 성배를 흘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뭐야 노인이야? 젊은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데 저런 할아버지가 뭘 한다고? 성배는 그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존재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성배는 손상된 가게를 둘러본 뒤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다친 팔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평소의 차분한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배가 외쳤어요. 하늘아,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하늘은 놀란 눈으로 성배를 바라보았어요.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죠. 이 낯익은 낯선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조폭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뭐야? 딸이야? 아니면 지키고 싶은 국수집이냐고? 조두식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하늘은 상처 입은 팔을 감싸 안은 채 성배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가득했죠. 왜 이 조용한 단골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지키려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제발 가세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성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늘을 향해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듯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죠. 조두식과 그의 부하들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로요. 그의 눈에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수십 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작은 딸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선택했죠. 가족보다 국가를 택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가족은 잃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난 세월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가족 근처에도 가지 마라 명령이야. 그는 그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의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요. 하지만 딸이 장성한 후 그는 멀리서라도 그녀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으로 위장해 국수집을 찾았던 것이죠. 오늘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명령에 묶여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딸이 눈앞에서 다치는 것을 보며 성배의 심장은 아버지로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두식이 그냥 지나가시죠. 하며 성배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배는 지팡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진 듯 했죠. 그의 자세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목에 서린 주름조차 갑자기 험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닌 단단한 의지의 증거처럼 보였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물러서라. 성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쇠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단단한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조두식은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죠. 할아버지, 무슨 영화 찍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성배는 말없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오래된 문신이 드러났어요. 특수부대 마크와 함께 북파공작원 휘장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의 몸 곳곳에는 전투의 상흔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상의 흔적, 칼의 베인 자국들이요. 평범한 노인의 상처가 아니었어요. 조두식의 부하 중 하나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저거 북파공작원 문신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배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수십 년간 단련된 몸의 기억이 깨어난 듯했죠. 성배의 손과 발이 정확하게 움직였고 첫 번째 조폭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두 번째 조폭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성배는 마치 물 흐르듯 그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반격으로 그 조폭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세 번째 조폭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들었지만 성배의 손길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잡았죠. 짧은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놀라움에 말을 잃었어요. 그녀가 알던 조용한 단골 노인이 순식간에 전설적인 전사로 변모한 것이었죠.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거스르는 정확함과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세 명의 조폭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오직 조두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자리 잡았죠. 너 정체가 뭐야? 조두식이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성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조두식을 향해 걸어갔죠. 성배는 한순간에 조두식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성배는 조두식의 목을 움켜쥐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알았나? 성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조두식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고 성배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조두식은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도 가게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어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괴롭히던 조폭들이 한 노인에게 쫓겨나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죠. 하늘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성배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질문은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인가 하는 것이었죠. 병원의 하얀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하늘이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성배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의사는 방금 하늘의 진료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어요. 조폭들과의 싸움에서 팔에 깊은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병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늘은 손에 쥔 성배의 지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다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반으로 찢어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늘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일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성배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응시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난 죽은 사람이었어. 널 보러 오는 것도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지. 하늘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하고 있던 어머니가 남긴 반쪽짜리 사진을 떠올렸어요. 어쩌면 그 사진과 이 사진이 하나로 맞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고. 하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사실은 살아계셨던 거예요. 성배는 조용히 하늘의 붕대를 정리해주며 대답했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스했습니다. 나라가 필요로 했어. 그 시절은 지금과 달랐지. 성배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가족도, 이름도, 과거도. 하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서히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마지막 임무 이후 나는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지. 내 엄마에게도. 성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그게 너희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어. 적들의 보복으로부터. 하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조용히 성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국수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날 보러 오신 거였죠. 성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는 듯 했어요. 처음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가까이 가는 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 성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국수집을 열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 가까이서 너를 보고 싶었어. 하늘은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그 노인이 매주 몇 번씩 찾아와 묵묵히 국수를 먹었는지, 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았는지. 그것은 단순한 단골 손님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 말에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성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침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달 후 시장 골목은 봄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재개장한 국수집 앞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하늘 국수라는 큰 글씨 아래 작은 글씨로 아빠와 딸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한 그릇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른 아침 성배는 국수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제 구부정한 자세가 아닌 똑바로 선 모습으로 가게를 준비했어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과거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훈련이 일상의 작은 일들에도 묻어났죠. 성배는 천천히 커다란 냄비에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소고기와 닭뼈,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가 어우러진 국물은 점점 진한 향을 풍겼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국물을 살짝 떠서 맛을 보았죠.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아빠, 면 반죽 다 했어요. 하늘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팔에 있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성배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오늘은 손님이 많을 것 같아. 두 사람은 말없이 일을 나누어 했습니다. 성배는 면을 삶고 하늘은 그릇에 국수를 담았어요.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더 이상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 간의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의 편안한 침묵이었죠.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성배를 전설적인 북파 공작원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이 밝게 인사했어요. 오늘 국수는 특별히 더 맛있을 거예요. 손님들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금세 국수를 내왔어요. 성배가 직접 삶은 면과 하늘이 정성껏 담은 국물. 두 사람의 마음이 담긴 한 그릇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은 분주히 움직이며 국수를 나르고 성배는 묵묵히 주방에서 면을 삶았어요. 가끔 그들의 눈이 마주칠 때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 안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그 빛 속에서 성배의 얼굴은 더욱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사람처럼요. 그는 잠시 삶던 면을 멈추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밝게 빛나는 하늘의 모습. 성배의 가슴에 따스함이 번졌습니다. 수십 년간 그는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나라를 위해, 인물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은 주문을 받다가 문득 성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배도 담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이 되고 가게의 문을 닫을 시간, 하늘과 성배는 나란히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국수 한 그릇을 함께 먹었습니다. 성배는 여전히 특유의 방식으로 젓가락을 돌려 국수를 말아 먹었어요. 하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죠. 아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젓가락을 돌려 먹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성배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네 엄마는 내가 떠난 후에도 널 위해 최선을 다했구나.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어요. 항상 아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이라고요. 성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이제는 진짜 아빠가 되어줄게. 성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딸이 될게요. 아버지와 딸 국수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오랜 이별의 시간도 이제는 그저 그들을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추억일 뿐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길이 닿은 국수 한 그릇에는 말없이 곁을 지켜온 아버지의 사랑과 그를 다시 맞이한 딸의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수집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색이었어요.